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가 자국 축구 대표팀 감독 브랑코 이방코비치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인물이 바로 우리나라의 벤투 감독과 신태용 감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팬들 사이에선 왜 우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가? 라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배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언론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소우닷컴은 최근 기사에서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매체는 A조 3위인 유에이도 벤투 감독을 해임했는데 C조 최하위인 중국은 왜 감독을 그대로 두는가? 라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이 말에는 중국 축구 팬들의 답답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유에이는 조 3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더 높은 성적을 기대하며 벤투 감독을 과감히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 최하위라는 뚜렷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감독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국 언론은 한 발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도 언급했습니다. 신 감독은 작년 11월 모두가 놀랄만한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0으로 꺾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경기에서 결과가 아쉽다는 이유만으로 경질됐습니다. 이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8경기에서 2승 6패, 승점 6점으로 조 최하위.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다음 라운드 진출은 불확실한 상황. 그런데도 감독 교체는커녕 어떤 변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두고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가? 우리 축구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도 깊은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비판은 단순히 성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소우닷컴은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의 전술적인 판단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도면 전술이라고 부를 수 있나? 는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방코비치 감독은 단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만을 배치하는 전술을 고집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아시아 강호들을 상대하기엔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고 결국 중원에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해 계속해서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도 전술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선수 기용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드필더 리 위안입니다. 최근 소속팀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중요했던 호주전에서 아예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팬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귀화 선수 세르지뉴의 활용도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공격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였지만 이방코비치 감독은 세르지뉴를 매 경기 후반 늦게 교체 투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말 그대로 쓴 것도 아니고 안 쓴 것도 아닌 대매한 활용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두고 감독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코비치 감독은 부임 이후 3승 2무 7패. 승률은 고작 별표 25% 별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가 팀을 맡은 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믿고 맡길 수 없는 감독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험이나 시행착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 대표팀은 경기력도, 결과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감독은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선수 기용 역시 예측 불가능하다면 과연 누가 이 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반코비치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 중국 언론과 팬들 모두 더 이상 참고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결코 감정적인 반응만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잃은 상태라는 평가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감독들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큰 기대와 책임감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만큼 엄격한 평가 기준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요. 먼저 파울로 벤투 감독을 보시죠. 그는 UAE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아 1조 3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UAE 축구협회는 단호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판단하고 바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대표 감독에게는 언제나 성과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때문이죠. 그리고 신태용 감독의 경우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작년 11월 사우디를 2대 0으로 꺾는 역사적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아 축구계가 놀랄만한 결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감독들에게 요구되는 기대치 자체가 다르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높은 기대 속에서도 우리 감독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늘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언제나 팀을 먼저 생각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왔죠. 그만큼 세계 축구계에서 한국 지도자들이 차지하는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 축구의 명성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리더십, 전술 이해도, 그리고 선수단 관리 능력까지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언론이 벤투 감독과 신태용 감독을 예로 들며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을 비판하는 것도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진짜 지도자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지도자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고,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처럼 아시아 축구 약체로 불리던 나라에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성과가 부족하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프로 정신입니다. 그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묵묵히 결과로 승부를 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한국 지도자들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이자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전술, 납득하기 어려운 선수 기용, 그리고 25%에 불과한 승률을 가진 감독을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국 언론과 팬들조차 답답함을 토로하며 외칩니다. 왜 우리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가? 그리고 그 비교 대상으로 한국의 벤투 감독과 신태용 감독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한국 감독들이 세계 축구 무대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중국 대표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6월 두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원정과 바레인과의 홈 경기.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설령 두 경기 모두 승리한다고 해도 자력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득실차에서 밀리고 다른 팀 경기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는 처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간신히 버티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시기에 감독 교체 없이 그대로 간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입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단순한 성적 부진을 넘어
방향성 자체를 잃은 채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대로라면 단지 예선 탈락이 아니라 중국 축구 전체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감독들은 실력도, 책임감도, 프로 정신도 갖춘 리더들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늘 팀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왔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을 믿고 끝까지 응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벤투, 신태용, 그리고 전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한국 지도자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중국의 혼란은 그들 몫일 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